여기까지 와서 이러지 마. 나도 지금 힘들어. 아내는 울먹이며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망가뜨린 사람이지?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주변의 학생들과 다른 교사들이 저희를 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사는 56세 강철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유는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서입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지금 제게는 정말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와 조언이 절실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결같이 작은 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아내와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는 올해 54세로 고등학교 국어교사입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그녀는 언제나 믿음직한 배우자였고 좋은 엄마였습니다. 저희는 두 아이를 키우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엔 가족끼리 근처 등산을 가고 아이들 성적이 좋으면 온 가족이 외식을 하던 그런 소소한 일상이 늘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내는 54세로 고등학교 국어교사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와 결혼한 뒤로도 가정과 직장에서 모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저희 부부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아내가 채워주었고 아내가 힘들 때는 제가 든든히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도 둘이 함께 힘을 모아 뒷바라지했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들이 있었는지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같은 학교 선생님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 성실히 살아왔고 제 가정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평범한 중년 부부였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떤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보면 제 삶의 절반은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저희는 1994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부족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도 아내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결혼 초반은 참 힘들었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아내 역시 직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는 늘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힘내서 여기까지 왔잖아.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라며 용기를 주었고 저는 아내가 교직 생활에서 겪는 고민을 들어주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 학생들도 다 잘 될 거야 라며 격려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늘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동료들에게도 인정받았죠. 저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학교 행사로 늦게까지 일할 때도 힘들어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 아내를 보며 저는 제 역할을 더욱 잘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자이가 태어난 1997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아내와 저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부모가 됐네라고 말하며 한편으로는 부모로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처자이를 키우는 동안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이가 밤에 울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품에 안고 달래며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라고 속삭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아내가 먼저 나섰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친구 관계나 학업 문제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제가 평생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희 가족은 매년 여름이면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부족해서 가까운 바닷가나 산으로 가는 소박한 여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시간들이 저희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여름 휴가로 남해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아이들과 웃던 시간, 저녁에 아내가 준비한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이런 날이 자주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아내는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는 증거야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금도 제 기억 속에 가장 따뜻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내는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 학교 행사는 절대 빠지지 않았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각각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내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말에 아이들도 엄마를 끌어안고 웃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일상 속에서도 아내는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출근하기 전에는 꼭 도시락을 싸주며 오늘도 힘내. 집에 와서 맛있는 반찬 해줄게라고 말해주던 그 따뜻한 말들.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거나 보드게임을 하며 깔깔대던 웃음소리. 비 오는 날엔 창밖을 바라보며 우리 집은 참 따뜻해서 좋다고 말하던 아내의 잔잔한 목소리. 저는 이런 일상들이 당연히 계속될 거라 믿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서로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이렇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시간을 떠올리면 그 당연했던 일들이 너무나 소중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 행복이 얼마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지를요. 저희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 부족함을 서로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아내와 함께했던 그 시절은 제가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시절의 우리를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동시에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후회하지 않도록요.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했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와 제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던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그때 저는 작은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것이 저희 가정을 뒤흔들 중요한 징조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 두 아이는 몇 년 전 모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첫째는 수도권의 명문 대학에 입학했고 둘째는 지방의 국립대를 선택해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이들이 모두 독립적인 삶을 시작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동시에 집안이 조용해지면서 생긴 적막함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후 저희 집의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우고 도시락을 싸며 분주했던 시간이 사라졌고 저녁이면 아이들의 수다를 들으며 식사하던 시간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저희 부부는 둘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지만 그 시간조차도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 다 컸으니 우리도 우리만의 삶을 찾아야겠지. 처음에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 교육에 오랜 시간을 쏟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점점 가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몇 달 후 아내는 학교 업무에 더욱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학교 일이 정말 많아서 힘들어. 아내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가 이어지고 서류를 작성하거나 학부모 상담을 준비해야 한다며 늘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했습니다. 아내는 워낙 성실한 사람이었고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는 교사였으니까요. 저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을 챙겨야지라며 아내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늦은 귀가가 점점 잦아지면서 저희의 대화 시간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너무 길어졌어. 정말 지친다. 저는 고생했어. 뭘 좀 먹을래? 라고 물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아내와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예전보다 냉정해졌습니다. 그전에는 가족의 작은 일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웃음과 배려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하고 제가 뭔가를 물어보면 짧게 대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주말에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을 때 아내는 학교에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 나중에 하자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럼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러 갈까? 라고 했지만 아내는 피곤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 요즘 너무 정신없어.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어딘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먼저 제안하며 저희 시간을 챙겼을 텐데 이제는 그조차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는 점점 개인적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주말이면 집안일을 미루고 혼자 책을 읽거나 산책을 다녀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시간이 아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그것이 저희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며 웃고 고민을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시간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아내는 오늘 너무 피곤하니 나중에 얘기하자며 대화를 피하거나 휴대폰만 보며
관심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대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내에게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냥 학교 일이 많아서 그래. 당신도 바쁘잖아. 서로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 말은 저에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부부인데 서로 신경을 쓰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싶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점에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아내와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말대로 저도 바쁘니까 아내도 힘들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점점 달라지는 모습 속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은 결국 저희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작은 불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불씨가 그때부터 타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너무 늦은 후였지만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줄어들거나 관계에 거리가 생겼다고 느껴진다면 꼭 그 시점에서 깊이 이야기 나누고 다가가길 바랍니다.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조언이 큰 힘이 됩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장을 보거나 집안일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아내가 점차 주말에도 학교 행사나 동료들과의 모임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일이라면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참 바쁘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아내는 가벼운 웃음으로 대답하곤 했습니다. 어쩌겠어. 일이 많으니까. 한두 번만 더 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주말마다 아내는 외출했고 저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주말 아침 평소라면 아내와 함께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던 시간이 아내의 서두르는 발걸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나가야 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자주 모여? 제가 물으면 아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정리할 게 많아서 그래. 다들 요즘 바쁘잖아. 그 말이 사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내의 태도에는 예전과는 다른 냉랭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아내의 변화가 단순한 바쁨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제 확신이 흔들린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결혼기념일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큰 행사를 하진 않더라도 함께 외식을 하거나 소박한 케이크를 사서 축하하는 시간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내는 저희 결혼기념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바쁜 와중에도 분명히 기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녁에 맞춰 케이크와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평소처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오늘도 정말 힘들었어라고 말하며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기억 안 나? 아내는 순간 멈칫하며 저를 보더니 무슨 날인데?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히 잊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아내는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결혼기념일이었구나. 미안해. 요즘 너무 정신없어서 깜빡했네.
그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날 밤까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진 결정적인 순간은 그 이후였습니다. 평소라면 아내는 휴대폰을 주방이나 거실 테이블에 놓아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잠깐 화장실에 가면서도 휴대폰을 손에 쥐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질 않네.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어? 아내는 순간 당황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연락 올 일이 많아서 그래. 그 대답이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또 한 번은 아내가 거실에서 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제가 다가가자 얼른 화면을 닫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긴장감이 엄습했습니다. 뭐야? 내가 뭘 보겠다고 그러는 거야? 제가 장난스러운 말투로 웃으며 물었지만 아내는 조금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습관적으로 닫은 거야. 그 말에 더 이상 묻지는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단순한 습관일까? 왜 요즘 아내는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저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며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고 다독이며 불편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안의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의 바쁜 일정,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린 일, 그리고 휴대폰을 감추는 행동.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있다고 믿으려 했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정말 이게 우연일까?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좀 더 솔직히 아내와 대화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피곤해할까봐, 혹시 제가 괜한 오해로 싸움을 만들까봐 말입니다. 지금 와서 후회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모든 신호를 무시하며 설마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그 작은 이상한 기운이 결국은 저희 가정을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조언이 제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웠던 한 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도 그날의 감정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배신감을 느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중요한 회의가 늦게까지 있을 것 같아. 저녁은 혼자 먹어.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네. 회의 끝나면 연락해.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에서 이상함을 느낄 이유는 없었습니다. 학교 업무로 늦는 일이 드문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어딘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의심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지만 그저 제 기분 탓이겠거니 하며 넘겼습니다. 아내가 나간 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순간 오랜만에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철수 형님, 뭐 아십니까? 그냥 집에 있지. 왜? 무슨 일이야? 지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형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 질문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학교에서 회의 있다고 나갔는데 왜? 그러자 지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좀 전에 식당에서 본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 같은 남자랑 같이 식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단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니었을까? 지인이 착각한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확실해. 착각한 거 아니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지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경수님 맞았어. 내가 바로 앞에서 봤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날의 상황과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는 생각과 그럴 수도 있다는 의심이 교차하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제게 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내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들어 아내가 보여준 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늘 바쁘다며 늦게 귀가하고 휴대폰을 감추며 결혼기념일까지 잊어버렸던 모습들.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며 저를 더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늦은 밤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내를 맞이하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회의는 잘 끝났어. 아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좀 피곤하네. 씻고 올게.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의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회의했다고 했지. 근데 누구랑 식사했어?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회의만 했는데. 아니, 아까 지인이 당신을 봤대. 남자랑 식사하고 있었다고. 제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그냥 동료랑 간단히 식사한 것뿐인데. 당신은 왜 그런 걸로 의심하는 거야? 저는 차분히 대답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그냥 솔직히 얘기했으면 됐잖아. 그러자 아내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이런 걸로 예민하지 않았잖아. 내가 지금 학교 일 때문에 얼마나 바쁜데 이런 얘기까지 설명해야 해? 아내의 반응에 저는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건 왜 솔직히 말하지 않았느냐는 거야. 아내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별거 아니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날 밤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태도는 분명 평소와 달랐고 그저 우연이나 오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관계가 정말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아내가 정말로 제게 진실을 말한 것인지 끊임없이 되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제가 아내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깊이 알아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조언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아내와의 대화 이후 저는 평소와는 다른 불안함 속에서 지냈습니다. 아내는 단순한 오해라고 했지만 그녀의 말과 행동 속에는 분명 어딘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쁘다며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고 저와 대화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평소라면 금방 털어버렸을 그런 일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속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실체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또다시 아내가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아내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번에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설마 정말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이 불안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냥 한 번만 확인해 보자.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조심스럽게 아내의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금기를 어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제 안에 퍼져가는 의심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휴대폰 잠금은 아내가 흔히 사용하는 비밀번호로 쉽게 풀렸습니다. 화면을 열었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메시지 알림창에 뜬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내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자 교사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창을 열었고 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넌 정말 나에게 큰 힘이 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텅 빈 것처럼 멍해졌고 눈앞의 글자들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스스로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아내가 쓴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남자의 답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곁에 있어줄게. 내가 힘들 때 항상 내가 있을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충격을 가라앉히려 노력하며 저는 두 사람의 대화 기록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는 몇 달 전부터 이어져 있었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단순한 업무적인 내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내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지? 내가 있어서 내가 많이 웃을 수 있었어. 너도 너무 힘들었겠지. 그래도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한 동료 간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메시지 속에서 아내가 그 남자에게 기댔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내에게 못다 해준 것이 있었던 걸까? 내가 아내를 외롭게 만들었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뒤엉키며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감정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했던 아내가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이런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온 시간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아내는 이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화면을 보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몰려와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곁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그녀를 깨워 이 사실을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했지만 제 입으로 꺼내는 순간 우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저는 한참 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깨워야 할지 아니면 이 사실을 묻지 말아야 할지 수없이 고민하며 혼란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 일이 저희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두렵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에 그녀를 완전히 잃을까봐 겁이 나고 동시에 이 사실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저에게 있어 결혼 생활 30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믿어왔던 사람이 제게 감출 수 없는 진실을 고백했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두 사람의 메시지를 본 이후 저는 며칠 동안 혼란 속에 지냈습니다. 아내와 마주할 때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지냈지만 제게는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퇴근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내에게 진지하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좀 얘기하자. 중요한 얘기야. 아내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와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곧 긴장한 표정으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내 휴대폰을 봤어. 내가 그 선생님이랑 주고받은 메시지들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곧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왜 내 휴대폰을 봤어?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네. 그 반응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과하거나 변명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제 잘못을 지적하려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걸 왜 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건 너와 그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야. 아내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그 사람은 그냥 동료야. 내가 좀 힘들 때 대화 상대가 되어줬을 뿐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두 사람의 애정 어린 메시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대화 상대, 대화만 하는 사이가 그런 말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너 없었으면 내가 못 버텼을 거야. 이런 말이 단순한 동료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야. 그제서야 아내의 표정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하던 아내는 곧바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모를 거야. 학교의 일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지. 그 사람은 그냥 내가 힘들 때 잠깐 기대었던 거야. 당신이 그렇게 오해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해? 내가 직접 너희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읽었는데 그게 오해라고? 너 스스로도 그게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내의 태도는 점점 불안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호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던 그녀가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대화했을 뿐이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왜 나한테 솔직히 말하지 않았어? 왜 휴대폰을 숨기고 왜 나와의 대화를 피했냐고? 제가 계속해서 몰아붙이자 아내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과 조금 감정적으로 가까워졌어. 그런데 그게 전부야.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뭔가가 제 심장을 세게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감정적으로 가까워졌다니? 너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당신이 바쁘고 나는 외로웠어. 아내의 말은 제 가슴을 더욱 찢어놓았습니다. 제가 바빴던 건 사실입니다.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아내를 외롭게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외로웠다고? 내가 외로웠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내 남편한테 말했어야지.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찾아갔냐고?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아내는 그저 울면서 미안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대화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저를 완전히 설득할 만큼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으로 혼자 거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후 저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혼란과 미안함 사이를 오갔고 저는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평정심을 잃어갔습니다. 아내는 며칠 전 저와의 대화 끝에 해당 동료 교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연락도 끊을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아내의 말은 단호해 보였고 저는 한 가닥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 일이 비록 저희 관계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아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니 이번만큼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킬지 알 수 없다는 의심, 그리고 이미 깊게 배인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아내가 근무하는 학교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고 아내가 동료 교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겠거니 생각하며 학교 정문 앞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운동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고 무언가를 깊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분명 정리했다고 약속했잖아.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학교로 걸어갔습니다. 운동장으로 다가가면서도 저는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로 이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해야 할까? 하지만 제 마음속에 억눌린 분노는 이미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침없이 말을 뱉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내와 그 남자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고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망가뜨린 사람이지?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향해 직설적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에게 뭐라고 했는지 내가 다 알아.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내 아이들은 지금 뭘 느끼고 있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남자는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망쳤어. 이건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잖아. 사람들 앞에서 솔직히 말해. 당신은 내 아내와 어떤 사이였는지. 그 순간 아내가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여기까지 와서 이러지 마. 나도 지금 힘들어. 아내는 울먹이며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힘들다고? 힘든 건 너 혼자야? 나는 뭐가 되는데?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주변의 학생들과 다른 교사들이 저희를 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뒤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지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제 학교 그만둘 거야.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만둔다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야. 하지만 학교에서도 더 이상 이 일을 이어가기가 힘들어. 학생들 앞에서도 동료들 앞에서도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 도망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만두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해. 내가 떠나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배신감이 사라지기도 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순 없겠지. 하지만 나도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나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 그날의 대화는 저희 관계의 가장 큰 분수령이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며칠 뒤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학교를 떠나는 것이 저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지금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내를 믿고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관계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내가 평생 몸담아온 교직을 그만두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에 저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결정을 환영한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건 아내였지만 그녀가 이토록 큰 부분을 잃고 스스로를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의 퇴직 이후 저희는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 제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상담사 앞에서 우리 이야기를 솔직히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을 느끼셨다고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신감이요. 그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매일 밤 그 메시지를 처음 봤을 때의 기분이 떠오르고 아내가 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던 그날이 반복적으로 머리를 떠돌아요. 저 혼자만 상처받은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하고 아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고 싶기도 한데 잘 안 됩니다. 제 말을 듣던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사는 부드럽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내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서. 근데 제가 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그때 제 감정이 뭐였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다만 내가 철수 씨를 이렇게까지 아프게 했다는 게 너무 후회돼요. 그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는 점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상담을 받으면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의심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배신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 막연하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밤이 되면 아내와 나란히 누워있는 침대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순간에도 과거의 그 남자와의 메시지, 그리고 그날의 기억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저는 자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아내가 지금은 정말 모든 걸 끝냈을까? 아니면 나를 속이기 위해 더 조심스러워진 걸까? 이런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걸 때도 저는 예전처럼 웃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경계하는 것처럼 보여? 아내가 물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그 일을 잊지 못해서 그래.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 말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당신 옆에 계속 있는 거야. 끝까지 노력할게. 아내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상처와 배신감은 단순히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는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만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그 남자와 연락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매일 밤 저를 괴롭힙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 안의 불신과 의심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고민합니다. 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지 아니면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제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 솔직한 심정과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지금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한번 생긴 균열을 메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가 느꼈던 감정과 배운 점들을 여러분께 솔직히 털어놓고자 합니다. 처음 아내의 배신을 알았을 때 저는 모든 잘못이 아내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배신하고 저희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여겼습니다. 그 감정은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내가 느끼는 감정과 필요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 바빴고 아이들 교육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나날 속에서 아내와의 대화와 교감을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게 다른 것을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공감,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동반자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적 연결을 말입니다. 상담 중에 아내가 했던 한마디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외로웠다는 걸 당신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말해봤자 당신은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곁에 있던 아내가 외로움을 느꼈고 그것을 표현조차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잘못했지만 제가 가정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책임도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아내의 마음을 살피고 그녀가 느꼈던 감정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내를 사랑했기에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기에 저는 그녀를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아내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들었을 때 저는 그녀가 진심으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아내의 노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깊은 배신감과 상처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종종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내가 보낸 메시지와 두 사람이 가까이 있었던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저를 잠식합니다. 제가 아내를 믿어도 되는 걸까? 정말로 그녀가 모든 관계를 정리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돕니다. 용서는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처가 치유되고 배신감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용서하려 애쓰면서도 스스로의 상처를 보듬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 초반에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함께 고민을 해결하며 공감과 이해로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생기고 일이 바빠지면서부터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바쁘니까 괜찮겠지 라는 말로 서로의 감정을 묵인하고 필요한 대화를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는 조금씩 틈이 생겼고 그 틈이 점점 커져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대화, 감정적인 연결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작은 소통이 결국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겠죠. 저희처럼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대화와 소통을 게을리하면서 겪게 될 아픔을 미리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랑했지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계를 끝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